그놈은 낚시를 하는 거요. 그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그것을 확 물어본 것이요. 아니 도대체 뭘 더 보여줘야 눈을 뜹니까? 그것이 다요. 지옥의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도록 하죠. 그냥 넘어갈 뻔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옥의 스포일러가 아주 노골적으로 들어가 있으며 줄거리 소개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지옥을 보신 분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분명히 경고했어요. 연상호 감독의 작품들은 아주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돼지의 왕이나 사이비 같은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던 1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작품을 다 좋아합니다. 부산행을 만들어서 초대박을 치고 염력을 만들어서 그거 다 말아먹고 반도를 만들어서 1기 때 명성까지 위험하게 만들었던 2기 실사영화 제작기간. 그리고 절치부심해서 다시 웹툰부터 시작해서 드라마와 일단은 이 법사가 뭘로 방법했는지 알아내야 돼요. 넷플릭스 시리즈를 만든 3기. 이렇게 제 멋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지옥은 3기의 두 번째 작품이고 최규석 작가와 함께 만든 웹툰을 드라마로 만든 것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상호 감독이 억지로 상영 시간을 줄일 필요도 없고 관람 등급을 낮게 받기 위해서 묘사를 약하게 할 필요도 없는 넷플릭스에 와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1기로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아주 반가운 일이지만 오태식에 돌아왔구나. 부산행을 재미있게 보신 영화 팬들에게는 경악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사실 연상호는 이렇게 불편하고 극단적인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평가는 여기서 1차로 끝나게 됩니다. 돼지의 왕과 사이비를 재미있게 본 초기 연상호의 팬이라면 이런 장면이나 이런 장면들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익숙하죠. 하지만 부산행을 재미있게 본 사람이나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염력이나 이거는 연병하는 게 맞는데 근데? 연병하네. 암튼 반도를 재미있게 본 사람이라면 이런 장면이나 이런 장면들은 조금 힘들고 우리가 재판받을 때까지 이 세상이 이대로 있을 것 같아요? 만화적이고 극단적인 상상력을 보면서 개연성이 형편없다고 느낄 겁니다. 이거 보려고 돈을 얼마나 냈을까? 아니 Gentlemen, I'm sorry. I'm just not that stupid. 폐타이어를 찢어 만든 것 같은 괴물이 3마리나 튀어나와가지고 사람을 조각조각 찢어서 6편을 만드는데 고작 형사 몇 명이 나가서 수사를 한다고? 이 몸이 나와줘야지. 이건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날 일인데 아무리 사회가 혼란에 빠졌다고 해도 어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족밥들이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 게 놔둔단 말이야? 우리나라 치안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아우 이 형광치한 닭대가리 같은 새끼가 땡땡대는 장면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아우 시끄러. 안 봐. 이렇게 될 겁니다. 위에 말한 것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지옥이라는 작품의 특징이자 연상호 영화의 특징이기도 하죠. 극단적인 큰 그림은 아주 매력적으로 그려놓았지만 그 안의 디테일들은 그렇게 뛰어난 편이 아닙니다. 표정이 진실되지 못하니 걸작은 못될 듯하옵니다.
역으로 장소가 기차 안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살릴 디테일이 많지 않았던 부산행이 연상호의 가장 뛰어난 작품이 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연상호는 장소가 넓어질수록 챙길 디테일이 많아질수록 약점이 노출되는 작가입니다. 거기에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오는 괴상망측한 뽕기도 본인은 개그 포인트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는 괴상하게 뒤틀려 있는 그림을 보는 것 같이 불편함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겁니다. 속상해. 하지만 연상호 유니버스에 익숙하거나 다소 디테일이 떨어져도 쉽게 이야기에 몰입하는 관객들에겐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죠. 큰 그림이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객들에게 지옥은 흥미진진하고 현실적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애들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혹시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신학과 철학에 기초한 질문까지 던지는 작품일 겁니다. 애기가 무슨 죄? 내가 죄인을 낳은 거야? 물론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질문이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당신이 별 무리 없이 이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면 과연 연상호의 지옥이 던지는 화두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두 작품이 생각났는데 하나는 곡성이고 다른 하나는 미스트입니다. If you can be clear with me, then I'll be clear with you. I need to know where everybody is. If you can do something different, please tell me. 두 영화 모두 인간의 이해를 아득히 벗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인간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이성적으로 해결하거나 어떻게든 뭐라도 해야요. 이해해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It appears we may have a problem of some magnitude here. 그러나 곧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게 되죠. 불에 탄 것 같은 시신이 생물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없는 물질이랍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이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계시라는 형태로 등장하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훨씬 압도적인 형태로 나타나긴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계시를 받은 사람이 진짜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재수가 없어서 가게 되는 건지 여서 부양 가족이 제일 적은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진짜로 지옥에 가기는 하는 건지 지옥에 가게 돼서 제가 지옥에 가게 돼서 그 지옥이 인간이 생각하는 지옥이 맞는 건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무엇일까요? 현옥입니다. Do you see? Now do you believe? 미스트의 살인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카모디 부인과 곡성의 굿쟁이 황정민 모두 이 현상을 자기들의 능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내 쫓아 물던가 아니면 저 죽여불던가. 그리고 일견 이들의 말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하죠. 지옥의 유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5시간 후의 영상입니다. 이 인물은 이 현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신께서는 너무나 직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건 이 사람의 주장일 뿐입니다. 유아인, 그러니까 정진수가 미쉐린 맨들이랑 의사소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 진경훈 형사님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다음 계시를 받게 될 사람을 정확하게 맞추는 신통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조금씩 유아인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들은 유아인의 강연과 동영상을 보고 같은 현상을 눈앞에서 목격하자 이성적인 검증이라는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그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키고 뭔가 믿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모든 종교의 탄생 배경이자 가장 좋은 마케팅 수단은 공포인 법입니다. 하지만 지옥의 정진수가 미스트의 카모디 부인이나 곡성의 일광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을 현혹시키되 그 의도는 조금 달랐죠. 정진수는 이 불가사의한 현상을 이용해서 이런 기괴한 일이 벌어지는데 아무 이유가 없으면 사람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인간사회 전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시도를 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벌어지고 있다.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물론 나중에 가면 이 시도 역시 완전히 변질되어 버리고 말며 과격하고 얕은 개똥 철학에 거짓으로 덕지덕지 발라놓기는 했으나 그 당연한 것이 인류가 시작한 이래로 단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그 사실이 그는 카모디 부인이나 일광처럼 그걸 자신의 이익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편하게 정진수 씨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왜일까요? 정진수가 착하고 바른 인간이었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애초에 사형 선고를 받은 인간이었기 때문이지요. 너는 앞으로 20년 후 오후 22시 30분에 죽는다. 그리고 너는 지옥에 간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생기 없고 공허한 정진수의 태도는 바로 여기서 비롯됩니다. 그는 자신의 앞에는 약속된 죽음밖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방송 불발되면 DC해 주십니까? 죄송합니다. 정진수가 행한 이런 선행의 기록들은 오히려 나는 죽을 날짜가 정해졌으니까 그 전에는 무슨 짓을 해도 죽지 않나? 하고 실험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정진수가 죽지 않았다는 것은 계시를 받은 날의 죽음 역시 무슨 짓을 해도 피할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예정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자 정진수는 사후에 본인이 남기게 될 이름에 집착합니다. 그는 혼자 교리를 만들어서 이 현상으로 인간들이 끊임없는 교훈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신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또 무엇을 금지하는지 그가 직접 만든 교리에 얼마나 집착했냐면 저 사람이죠. 아무 죄도 없이 근데 저는 지옥에 끌려가는 스스로를 예외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도 누군가에게 상처 준 적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요. 진경훈 형사의 딸을 끌어들여서 직접 살인의 죄를 짓죠. 진경훈 형사가 이야기했던 인간의 자율성, 그 신은 인간의 자율성을 믿지 않는가 보네. 여기서 힌트를 얻었을 겁니다. 형사님 말에 감동했거든요. 인간에게는 자율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옥에 끌려가야 한다면, 그래서 자신의 교리의 유일한 예외가 자신이 된다면 확실한 악인이 지옥에 가는 것처럼 만들어야 했어요. 나는 자율성을 발휘해서 지옥에 갈 만한 죄를 지워버리면 된다. 결과에다가 원인을 끼워 맞추는 짓을 한 겁니다. 진경훈 형사가 자신의 딸을 절대로 단죄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기도 하죠. 형사님의 자율성에 세상을 맡길 겁니다. 범인으로 형사님의 딸을 체포해요. 그게 아니라면 제 죽음에 대해 그냥 입 닥치고 사세요. 제 시체를 지워주고 가세요. 신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존재가 인간 세상에 던진 장난질 혹은 의도를 알 수 없는 행동은 정진수라는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세탁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진수가 남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머지는 지옥 2편에서 계속해 보도록 하죠. 저희 걸작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구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Thing I don't know about, but I do. You're a fat fucking piece of shit. You know that, Ed? We do this shit for a living. Go on. 강요하지 않습니다. 구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눌러주세요. 뭘? 이걸. 그리고 이걸. Shoe dog.